안녕하세요. 지금 여름이 한창이지만 휴가를 마음껏 즐기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좋지 않은 소식이 가득합니다. 왠지 쓸쓸한 이번 여름, 저는 이 노래가 자주 떠오르는데요. Tis the last rose of summer left blooming alone. All her lovely companions are faded and gone. No flower of her kindred, no rosebud is known to reflect the crowd blushes and give sigh for sigh. 이 멜로디는 아일랜드 민요예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아일랜드의 국민 시인이라는 토마스 무어입니다. 예전에 저는 유토피아를 쓴 철학자 토마스 무어가 이런 감성적인 시도 썼구나라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유토피아를 쓴 사람은 무어가 아니고 토마스 무어라요. 아일랜드 시인 토마스 무어보다 300년이나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요. 오늘은 아일랜드의 국민 시인이자 극작가 또 가수이기도 했던 다재다능한 토마스 무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토마스 무어는 특히 이 곡으로 유명합니다. 이 곡은 무어가 26살 때 아일랜드의 어느 공원에서 장미 올드 블러쉬를 보고 영감을 받아 시를 썼다고 알려졌어요. 이 시에 존 앤드류 스티븐슨이 아일랜드 민요를 얹어서 반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아주 유명한 이 곡을 예전에도 모티브로 해서 베토벤, 멘델스존, 구노 등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작품은 독일 작곡가 프리드리히 폰 플루토가 쓴 오페라 마르타예요. 이 오페라는 배경이 영국인데요. 여주인공 마르타를 사랑한 순진한 시골 청년 리오넬은 마르타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조릅니다. 아는 노래가 없다고 빼는 마르타는 어쩔 수 없이 아일랜드 민요인 이 노래를 부르죠. 그럼 그 장면을 우리 같이 감상할까요? Letzte Rose magst du so einsam hier blühen, deine freundlichen Schwestern sind schon längst dahin.
토마스 모어의 작품은 베토벤, 슈만 등 많은 독일 작곡가들에게도 영감을 줬어요. 이번에는 멘델스존이 모어의 시에 멜로디를 붙인 곡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멘델스존 나이 20살인 1829년에 작곡된 곡입니다. 이때 멘델스존은 당시에 잊혀졌던 바흐의 마태의 순환곡을 성공적으로 부활시켜서 센세이션을 만들어냈었거든요. 당대의 천재라고 불리던 멘델스존이 더 입힌 토마스 무어의 감성을 같이 느껴볼까요? Andreasbaum in stiller Nacht feuern den Absatz, vielleicht wenn neu der Morgen lacht, fliegt euch zum Kranz der liebsten Hand, fliegt euch zum Kranz der liebsten Hand, fliegt euch zum Kranz der liebsten Hand. Und fällt auf ihres Busens Pracht ein Tröpfchen aus eurem Schoß, ein Tröpfchen aus eurem Schoß, ein Tröpfchen aus eurem Schoß. Und fällt auf ihres Busens Pracht ein Tröpfchen aus eurem Schoß, dann sag es sei kein Tau der Nacht, nur Tränen, die ihr Freund vergoss. Kein Tau der Nacht, nur 무어의 시는 매우 낭만적이면서도 한켠에 아릿한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아일랜드의 서글픈 역사와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무어가 부인에게 바친 사랑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어는 여배우였던 엘리자베스 다이크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만 천연두에 걸려서 얼굴에 흉터가 심하게 남았는데요. 자신의 변한 외모에 좌절한 엘리자베스는 방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무어는 아일랜드 민요에 이 시를 붙이고 침실 밖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 덕에 그녀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들의 관계를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훗날 무어가 이렇게 책에 썼다고 합니다. 이 시를 쓴 것은 1808년인데 3년 뒤 무어는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고 5명의 자녀를 갖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썼길래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믿어주세요. 오늘 바라보고 있는 그대의 젊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내일 덧없는 요정의 선물처럼 내 품에서 쓰러져 버린다고 해도 나는 지금처럼 그대를 흠모할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대의 풋풋한 매력이 다 바래져 버려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은 바래지지 않을 거예요. 빛바랜 그대 젊음의 흔적 위를 내 사랑의 넝쿨이 푸르게 휘감고 있을 테니까요. This moment thou art, let thy loveliness fade as it will.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영국 작곡가 로저 퀼터는 1942년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및 프랑스의 민요들을 모아서 편곡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집 이름은 아놀드 북 오브 올드 송스입니다. 여기서 아놀드는 로저 퀼터가 매우 아꼈던 조카의 이름인데요. 특별히 삼촌을 잘 따랐던 조카 아놀드를 위해 퀼터는 이미 Sign No More Ladies라는 곡을 조카에게 헌정하기도 했어요. 아놀드가 1942년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고 또 그를 위해 퀼터는 What Will You Do Love? 라는 곡을 쓰기도 했죠. 이 작품집 아놀드 북 오브 올드 송스는 전쟁에서 돌아올 조카를 위한 작품이었죠. 그런데 이듬해인 1943년 아놀드가 전쟁터에서 그만 실종된 것으로 기록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도록 생사를 알 수가 없게 됐어요. 훗날 알려진 바로는 아놀드가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독일군에게 생포됐고 이탈리아 포로 수용소를 거쳐서 독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남티롤 지방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1943년 9월 15일에 잔인하게 처형당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은 퀼터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약했던 그는 더욱 상태가 악화됩니다. 저도 이 곡에 이렇게 슬픈 사연이 깃들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자, 그럼 사랑하는 조카 아놀드를 위해 퀼터가 남긴 곡을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Tschüss! Believe me, if all those endearing young charms which I gaze on so fondly today were to change by tomorrow and fleet in my arms like fairy gifts fading away, thou wouldst still be adored as this moment thou art. Let thy loveliness fade as it will, and around the dear ruin each wish of my heart would entwine itself verdantly still. It is not while beauty and youth are thine own, and thy cheeks unprofaned by a tear, that the fervor and faith of a soul can be known, to which time will but make thee more dear. Know the heart that has truly loved never forgets, but as truly loves on to the close, as the sunflower turns on her god when he sets, the same look which she